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매년 이맘때면 많은 분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창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퇴직자분들이나 월급 외 추가 수익을 간절히 원하는 직장인분들에게 창업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에 아주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라는 찬물을 끼얹으려고 합니다. 자,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정부와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2026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1%.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네? 그럼 지금이 창업 적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통계의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2.1%라는 숫자를 성장의 양극화가 낳은 착시라고 부릅니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AI 반도체 수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정작 여러분이 창업해서 마주할 내수시장, 즉 우리 이웃들이 지갑을 여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0.8에서 1.2%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DSR은 40.5%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번 돈의 40% 이상이 빚 갚는 데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 갚기도 벅찬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게에 와서 기꺼이 돈을 써줄까요? 오늘 저는 2026년의 이 기만적인 지표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여러분이 퇴직금과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창업 금지 업종 3가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경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업종은 바로 저가형 커피 전문점과 과밀화된 외식업입니다. 커피는 이제 문화가 아니냐,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그 믿음을 처참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수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는 약 10만 2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00명당 카페 1개가 있는 꼴입니다. 이미 포화를 넘어 질식 직전의 상태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영업이익률의 붕괴입니다. 2026년 초 국제 원두 가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2024년 대비 누적 28%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우유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소위 밀크플레이션이 고착화 됐습니다. 여러분이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았을 때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직접 써드리겠습니다. 원재료비, 원두, 우유, 컵, 홀더 등 약 600원, 전체 매출의 40%입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약 350원,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평균치입니다. 결제 수수료 및 배달 앱, 광고비 약 200원, 전기세 및 수도 광열비 약 150원, 여기서 2026년 전기료는 2024년 대비 20% 인상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계 얼마입니까? 1,300원입니다. 점주인 여러분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아 손에 쥐는 돈은 단돈 20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죠. 바로 여러분의 인건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주유 수당 포함 실질시급 13,000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루 10시간 꼬박 일하는 점주의 노동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은 하루에 최소 650잔의 커피를 팔아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년 전국 카페의 일평균 판매량은 180잔 내외로 집계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번 돈은 건물주 임대료로 나가고 한전 전기세로 나가고 알바생 월급으로 나간 뒤 여러분에게 남는 건 골병과 마이너스 통장뿐입니다. 통계청의 2026년 자영업 생존율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카페 창업자의 1년 내 폐업률은 48%에 육박합니다. 2명 중 1명은 1년도 못 버티고 권리금 한 푼 못 받은 채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가 커피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 예금 또는 S&P 500 ETF에 넣는 것이 2026년에 여러분이 돈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업종은 중소규모 패션 및 자파 소매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따리상, 즉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거나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 마진을 붙여 파는 전통적인 유통 방식입니다. 이건 재고만 안 쌓이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 중국의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완전 점유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C커머스의 국내 직구 물량은 연간 1억 8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한 명당 1년에 4번 이상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영리해졌습니다. 매장에서 예쁜 가방이나 옷을 보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35,000원에 내놓은 제품이 알리에서 무료 배송으로 7,200원에 팔리고 있는 걸 확인하는데 딱 3초가 걸립니다. 수치로 볼까요? 2026년 국내 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장의 성장률은 0.6%로 이는 최근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반면 해외 직구 시장은 매년 25%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견뎌야 할 비용 구조를 볼까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매출의 약 15에서 20%, 인건비는 매출의 약 10에서 15%, 재고 손실 비용은 매출의 약 5에서 10%, 그리고 결국 안 팔리는 재고는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여러분이 물건값의 2배를 받아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 집합 모델은 어떻습니까? 중간 유통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도매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2026년은 라스트 마일 물류 혁명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중국에서 주문한 물건이 한국 택배에서 받는 것처럼 단 3일 만에 안방에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 사입 제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개인 쇼핑몰은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중간 유통업자의 마진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거나 세상에 하나뿐인 자체 제작 상품을 생산한 능력이 없다면 소매업 창업은 남의 물건을 내 돈 주고 사서 재고로 쌓아두는 자선 사업이 될 뿐입니다. 2026년에 소매업을 시작하는 것은 쏟아지는 소나기를 맨몸으로 맞으며 구멍 뚫린 우산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업종은 영유아 및 초등대상 교육시설 사업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정직한 지표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은 그 인구 지표의 저주가 현실이 된 해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65명. 이 숫자가 여러분의 창업 전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보면 2026년 현재 전국의 초중고 학령 인구는 490만 명대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선이 무너진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증발했습니다. 고객이 사라지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2025년부터 지방은 물론 수도권 외곽의 보습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의 폐업률이 연간 16%를 돌파했습니다. 식당 폐업률보다 높습니다. 살아남은 학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그나마 남은 소수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퇴직금 1, 2억을 들여 공부방이나 작은 학원을 차린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모집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의 한반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곳이 허다합니다. 전교생을 다 합쳐도 예전에 한 학년 수준도 안 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강사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2026년 기준 학원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은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생 30명을 보유한 학원이 예전에는 알짜였지만 2026년 고정비를 빼고 나면 원장에게 남는 순이익은 월 1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죠. 키즈 카페나 영유아 의류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키즈 산업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8.4%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이 자기 아이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소수의 초고가 명품 교육이나 대기업 전용 시설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자본으로 뛰어드는 개인 창업자가 파고들 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는 유행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작된 썰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1등석 티켓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고정비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고 비용이라는 3대 악재가 2.1%라는 저성장 기조와 만났을 때 자영업자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은 공격적으로 확장할 시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비하며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공간을 빌려 장사하는 시대에서 지식과 데이터를 파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자본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거나 AI를 활용한 1인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2026년 안 하는 것이 곧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이 냉혹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